하루 종일 주식만 연구하는 남자 조성일. 네, 주식의 인생권 남자 김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에서요. 다음 달 1월 중순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참가를 한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미리 좀 기대감을 갖는 선침해성 수급들이 일부 기업들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반도체에 쏠리는 그런 수급 때문에 지수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좀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JP모건 관련한 이쪽 이벤트 관련한 종목들은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컨퍼런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참가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으며 저희 전문가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업들이 이번 컨퍼런스에서 좀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들 보시면서 내용이 괜찮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알림도 설정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호 전무님, 예.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좀 네.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좀 이렇게 쉽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증시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글로벌 증시에 너무 소외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었다 말씀드려요. 네. 제약바이오에 투자한 개인 투자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신라제는 임상 중단 공고단에서 90% 넘게 폭락이 나왔고요. 네. 코올은 그 큰 그룹에서 지금 거래 정지 당해가지고 지금 상장 폐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헬릭스미스죠. 임상 네. 오용으로 인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매우 큰 손실이 있다. 네. 그런데 좀 긍정적인 호재들도 조금씩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최태원 회장의 뚝심이죠. 네. SK 바이오팜이 FDA 신약 승인 받았잖아요. 네네.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고, 이제 다음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좀 투자 심리의 개선을 네.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또 제약바이오 업종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 투자 심리만 좀 좋아져도 금세 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제약바이오는 펀더멘탈보다는 심리 측면이 강하다 말씀드려서 좀 좋은 호재로 작용되길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올해 이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6월에 있을 미국 임상 종양 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있을 JP모건 컨퍼런스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매년 6월 초에 있죠. 미국 임상 종양학회는요, 항암 전문 해외 제약바이오 기업 76개국에서 5,000개사가 참여하는 최대 임상 종양학회에 있는데요.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발표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파이프라인이 소개되는 자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열리는 거죠. 매년 1월 초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1983년부터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행사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참가 기업은 기술력과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말씀드립니다.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예. 네. 이익과 매출이 보다는 계속해서 R&D 연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끊임없이 들어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투자금을 반드시 유치받아야지만 성공시킨다. 그래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네. 매우 중요한 자리다 말씀드립니다. 네. 예전에 좀 사례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한미약품도 2015년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5조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졌고요. 네네.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또한 유한양행도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1조 4천억대 네. 기술 수출을 한 성과가 있었던 그런 자리다. 예. 사실 한미약품 이때 2015년을 생각해 보면 네. 초에 이 내용 나온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달, 3월달 네. 이때에 라이센스 나왔을 때 하면서 그렇죠. 이후에 얀센, 사노피 많지 않습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면서 10만 원 언더했던 주식이 한 번에 80만 원까지 올라갔던 네, 그런 맞아요. 힘 있는 모습의 시초가
이때 2015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좀 폭발적인 그런 주가 상승도 보여주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도 포트 전체 자산 중에서는 일부라도 반드시 좀 편입되어 있어야 네. 좋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은 이제 참가하는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죠. 예, 그런 기업들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래서 한번 화면을 준비해서 네.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지금 2020년 다음 1월 초에 있을 행사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지금 한 15개 정도의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기업의 그 로고와 그 해당하는 기업들의 묶음을 해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는지를 지금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있고, 예. 한미약품, HLB 참여하고 있고요. 또 보톨리눔 톡신 기업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와 휴젤도 참여하고 있고, 또 티움바이오, 바이오솔루션, 그리고 옆에 AABL 바이오와 제넥신, 펩트론, 엔지캠 생명과학도 참여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G3BNT, 알테오젠, 아타바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토젠 그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내용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 가운데서 물론 저는 이제 이 조사를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에 다 내용들을 체크해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지만 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기업들도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이 뭐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를 못할 수도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좀 더 수시로 언론 내용들을 좀 체크하면서 상황을 보긴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혹시 대우 전문가님, 예. 저희가 이렇게 일단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떤 행사인지를 말씀드렸고 네. 국내 기업들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예. 저희들이 각자의 관점을 봤었을 때 네. 그래도 이 기업만큼은 이번 행사 때에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좀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대우 전문가님은 저 한번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은 종목 한 가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은 기본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예, 가치 평가를 하기가 어렵고 네. 신약이 개발을 성공할지 안 할지 네. 정말 미지수거든요. 얼마 전에 예. 셀트리온에 있는 서정진 회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분도 인터뷰에서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도 신약 개발 성공에 대해서 100% 99%라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마라. 아, 맞아요. 그럼 저도 예, 봤습니다. 예. 본인도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그렇죠. 그래서 뭐 누가 100%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큼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뭐 대표나 네. 또는 깊숙이 연구를 하는 연구진들조차도 100% 장담을 할 수는 없는 너무 어려운 분야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로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무제표 보고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표이사의 역량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죠. 그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때 기본적 분석으로 할 때 재무제표로 할 수는 계량적인 평가 말고 정성적 평가를 잘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성공 가능성을 좀 따져봅니다. 성공의 경험이 있냐. 아, 성공 DNA? 네네네, 맞습니다. 예.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지, 예, 과거에는 성공 못했으면서 앞으로 돈 투자 받으면 성공하겠다. 그런 기업에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오늘 좋은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티움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좀 생소한 이름이네요. 네, 생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3년밖에 안 된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올해 저번 달이죠. 11월 22일 날 상장된 회사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회사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냥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진 회사는 아니고요. 정말로 신약 개발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말씀드리자면요. SK케미칼에서 연구소장을 오래도록 했던 그런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분사를 한 거죠. SK케미칼에서요. 네. 네. 3년 전에 분사를 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대표, 상무들, 연구진들이 거의 대부분 다 SK케미칼에서 오래도록 실무 역할을 했던 네.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드립니다. SK케미칼이라면요. 세계 최초로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인 엠빅스 S도 출시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티움 바이오는요. 회사가 설립되고 나서도 성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올해죠. 올해 2월에 대원제약에요. 40억 원의 기술 이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탈리아 키에지 그룹에 900억 규모로 기술 수출도 있었습니다. 폐질환 치료 신약 후보 물질도 기술 수출한 그런 성과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파이프라인을 살펴보시면요. 보통은 임상 3상이 최종 3상까지 있는데 임상이 2상이 통과되고 나면은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불하는 위험도 커졌다. 그렇게 네.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 회사는 아직 지금 후보 물질 발굴과 일상 그런 단계에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폐섬유증이랑 주로 자궁 내막증을 중심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그 기술 수출했던 그런 약물이 이런 거였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세부적으로 좀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자면요. 11월 달에 상장했었고요. 그리고 아직 상장되고 나서 주가는 별로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바이오 기대감에 많이 오른 것들보다는 지불하는 위험이 낮다 좀 말씀드리고 저는 최저점인 11,000원을 좀 이탈하게 되면은 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리스크 관리차. 저는 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전문가님께서도 좀 괜찮은 종목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종목을 한 두 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화면 보시면 요즘 너무나 핫한 알테오젠 준비했습니다. 예. 물론 주가가 8월 달부터 해서 많이 올랐어요, 사실요. 네. 거의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의 항체 치료제나 단백질 의약품의 경우에는요, 인체에 그 많은 용량을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은 정맥 주사를 피부에 주사하는 피하 주사 SC 제형으로 변환시키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예.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이제 파이프라인 이름은 이제 알테오젠의 약자로 해서 ALT 그다음에 B4라는 그런 파이프라인 이름으로 갖고 있는데 예. 다 좀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요. 정맥 속에 주사 바늘을 찔러 놓고서 약물을 혈관에 주입하는 데 투여되는 시간이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 예. 오래 걸리죠. 병원에 또 가야 되는 시간도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번거롭죠. 그런데 이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피부 아래에 바늘을 넣고서 소량을 투여하다 보니까 투약 시간이 좀 짧습니다. 네. 짧고 또 환자가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직접 자신이 투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뿐만 아니라 환자가 여행을 가서도 예. 가서도 맞아요. 직접 자기가 스스로 자가 투여, 인젝션을 할 수가 있는 게 장점이 있는 거죠. 예. 이 장점은 매우 크죠, 사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도 렘시마도 네. 이제 피하 주사형 SC 제형을 또 FDA에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점점 더 이 피하 주사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많다 보니까 글로벌 빅파마들도 관심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금 전맥 주사형과 피하 주사형과 관련한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 ALT-B4는 전맥 주사로 투여되는 모든 바이오 의약품을요. 네. 대량으로 피하 투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게 된다고 한다면 매우 큰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얼마 전에 과거에 이제 알테오젠이 이 ALT-B4 가지고서 이제 라이센싱 아웃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임상이 진행됐던 케이스이다 보니 최근에 계약금 마일스톤이죠. 이거를 152억을 수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주가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흐름이 있었죠. 예. 네, 있었고 이 기업 보면 지금 화면이 내려왔는데 예.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도요. 네. 이 설명드렸던 ALT-B4 관련해서 라이센싱 아웃을 추가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관련된 미팅을 진행한다고 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 차트에서는요. 지금 이 분홍색 선이 21선 수급선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면 8월 달부터 주가가 힘있게 올라오면서 다양한 굴곡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금도 오늘도 이 21선을 깨지 않고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물론 이제 주가를 보시다시피 위아래 좀 변동폭은 매우 커요. 그래서 예, 그렇죠. 어떤 특정한 라인을 잡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1월 중순까지 좀 기대감 갖고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예. 하지만 항상 투자를 할 때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라인은 통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물론 분할로 접근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5만 원 검은색 선, 네. 이 5만 원을 만약에 이탈한다 하면 그때는 좀 아쉽더라도 리스크를 좀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 두 번째 기업은요. 네. 자꾸 이게 클릭이 되네요. 아, 네. 네. 두 번째 기업은 이것도 좀 유명한 기업인데 그렇죠. ABI 바이오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 기업은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 정도의 굵직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이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에요. 예. 우리가 뭐 네이버나 네. 아니면 뭐 카카오나 네. 아니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뭐 안드로이드처럼 플랫폼을 갖고 있을 때의 장점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또 지금 OTT로 유명한 넷플릭스도 플랫폼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약바이오에서도요 점점 트렌드가 바뀌면서 네.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장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기업도 이제 장점이 있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할 때 보면 네. 이제 처음에 후보 물질을 10,000개 정도를 먼저 고른 다음에 거기서 뭐 비임상, 전임상을 통해서 상당히 수많은 그런 후보 물질들을 제거하는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렇죠. 그 기간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후보 물질을 골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임상 1상, 2상, 3상 또 그 이후에 또 뭐 미국이라 한다면 뭐 BLA나 뭐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만큼 시간적 리스크, 비용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리스크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들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부분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진행에 대한 리스크를 좀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동시에 그 플랫폼을 통해서 다수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일부 파이프라인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또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위험을 그래도 한 개만 있는 것보다는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렇게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그런 신약 후보 물질을 구매하고자 하는 니즈가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 기업이 또 장점이 있는 거는 뭐냐면 이중 항체를 기반으로 해서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그런 니즈가 있는 기업들이 구매 욕구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네. 이 이중 항체 같은 게 있잖아요. 뭐냐면 이 항체가 병을 일으키는 항원과 네. 결합되면서 이제 항원의 활동을 이제 억제하고요. 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인데 이중 항체는 말 그대로 이 두 가지 항체가 두 개의 항원을 동시에 잡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이제 자연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부분인데 이 이중 항체는 특히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 잘 쓰인다고 합니다. 효과가 좋다고 해요. 예. 하는데 특히 이제 항암제 부분에서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1단계를 넘어서 최근에 2단계가 넘어간 부분이 이제 표적 항암제가 좀 인기였는데 이제는 표적 항암제에서도 넘어가서 3단계인 면역 항암제가 최근에 항암제에서 나오고 있는 트렌드로 보여지거든요. 예. 이 이중항체를 이용해서 이 면역 항암제 쪽에서 그런 니즈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갖고 있는 기업이 ABI 바이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더더욱더 좀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화면 보시면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서 이번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런 다수의 이중항체 기반의 면역 항암제에 대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서 또 글로벌 빅파마과 이렇게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기업이라서 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좀 흐름은 8월 달부터 내내 한 5개월 동안 16,000원, 22,000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또 매매할 때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기대감이 있다는 전제하에 진입할 수 있는 걸로 한다면 예. 이렇게 박스권처럼 저점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된 그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리스크를 통제하는 값이 있으니까 대응할 때 쉬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 5개월 동안을 본다 한다면 16,000원에서 23,000원 정도의 박스권이지만 제가 저점을 또 바꿔보겠습니다. 네. 저점을 제가 화면을 조금 바꿔서 이걸 좀 지우면요. 네.
이거를 네, 좀 지우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아, 네. 네, 제가 이거 보면 저점이 박스권 내에서도요,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스권 내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저점에 대해서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가격대는 지금 보면 이 검은색 선, 그러니까 17,000원대 후반 또는 18,000원 정도, 이 정도가 만약에 깨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아쉽지만 좀 위험을 통제해야 하는 그런 라인으로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이번 1월 중순에 있을 그런 컨퍼런스에서 좀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어떻게 내용이 나올지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또 주가에 대한 변동폭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이제 비중은 당연히 이제 낮춰야겠죠. 이 종목으로 뭐 승부를 본다, 또 이 종목으로 무슨 뭐 강하게 베팅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곤란합니다. 투자를 그렇게 해버리면 소중한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알테오존과 좀 ABI 바이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종목 드리니까요. 좋아요와 알림,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가장 큰 리스크는요. 자산시장이 급격히 오르는 기간에 자산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국내 증시의 오름세는 지속될 거고요. 지금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